코스피 5000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뉴스에서는 축제 분위기고 SNS에는 수익 인증이 넘쳐납니다. 근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GDP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입니다. 코스피는 5000인데 경제 성장률은 1%.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괴리의 정체를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요. 자, 코스피 5000. 이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을 까보면 다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 약 954개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들어 3% 이상 오른 종목이 몇 개나 될까요? 299개도 안 됩니다. 3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종목 중 7개는 오르지도 못했거나 오히려 빠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종목을 보면 3개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 3개가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5000이라길래 전체가 오른 줄 알았는데 속을 까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코스피 5000은 전교생 성적이 오른 게 아닙니다. 반 1등이 성적을 압도적으로 높게 받아서 전체 평균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 한국 GDP 성장률 2025년 기준 1.0%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잠깐, 1.8%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이 1.8%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IT 산업을 제외한 GDP 성장률은 1.4%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기여한 게 약 0.9%포인트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요, 반도체를 빼면 사실상 0%대 성장이라는 겁니다. 1.8%짜리 성장인데 그 절반이 반도체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K자형 회복은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하는 총재가 직접 K자를 인정한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었지만 반도체 3개의 종목이 견인을 하여 달성한 포인트이다. GDP 성장률은 이에 반해 1에서 1.8% 전망인데 반도체를 빼면 사실상 0%대 성장이다. 상승 종목 비율은 31% 미만이고 10개 중 7개는 제자리다. 쭉 보면요, 지금 한국에서는 2개의 경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자산시장의 경제,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가 사는 실물 경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수출만 보면 역대급입니다. 작년 수출 7천억 달러,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균을 내보면 경기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괜찮다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안 와닿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양극화가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크게 나뉩니다.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 산업이고, 서비스업은 음식점, 병원, 학원, IT 서비스 같은 내수 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입니다. OECD 데이터를 보면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7.5%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이걸 연봉으로 체감을 해보면요, 제조업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서비스업은 2,375만 원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벌이가 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 수치냐면 OECD 평균은 95.7%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이 거의 비슷한데 한국만 반토막인 겁니다. 이 격차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째 고착된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취업자의 약 70%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한다는 겁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 학원 강사, 병원 직원, 프리랜서까지 대다수 직장인의 소득은 서비스업에서 나오는데 이 서비스업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수출로 돈을 벌고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서비스업 종사자의 월급으로는 안 흘러간다는 겁니다. 약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기서 데이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입니다. 한국 가구의 순자산을 상위 10%와 하위 10%로 나눠보면요, 상위 10%의 순자산 14억 6천만 원입니다. 하위 10%의 순자산 마이너스 1,400만 원입니다.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빚이 자산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약 12억 원 정도인데요, 상위 10%는 이걸 현금으로 살 수 있고 하위 10%는 보증금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코스피가 5000이 되면 누가 좋을까요? 주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좋을까요? 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산이 없으면 코스피가 5000이든 1만이든 내 통장에 1원도 안 들어옵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5000은 반도체 착시이다. 954개 종목 중 31%만 올랐고 전교 1등이 평균을 끌어올렸다. 두 번째, GDP 성장률은 1%대다. 반도체를 빼면 0%다. 5년 연속 1%에 갇혀있다.
세 번째, 서비스업 생산성이 반토막이 났다. 취업자의 70%가 서비스업인데 생산성이 제조업의 47.5%밖에 안 된다. 네 번째, 자산 격차 심화, 즉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섯 번째, 코스피 수혜는 자산 보유자만 가져간다. 자산이 없으면 숫자가 올라도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이겁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은 거니까요. 문제는 그 성장이 특정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의 소득과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양극화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경우가 너무 다양해서 한 영상으로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숫자를 보되 구조를 읽어라 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주가가 오르니까 경제가 무조건 좋은 거지 라는 착각입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내가 가진 자산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코스피 5000의 수혜는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자산 투자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런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